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분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시장이 저번 주에 너무 연속적으로 올랐던 피로감이 더해진 걸까요? 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장을 이끌었던 요인이 뭐였을까요? 일단 어제 장 초반까지는 지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이후에 2월 달 FOMC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특히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5% 전일 대비 빠졌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한 0.35% 빠졌습니다. 시장이 빠지니까 기존 주도 테마였던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관련 종목으로 장 초반에는 수급이 몰리다가 이후에는 로봇 테마들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서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장 막판까지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은 좋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마스크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제가 되었는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에 상승을 기대했던 화장품 관련 종목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재료 노출에 따른 조정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다음 2월 말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중국 정부도 우리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당분간 중단할 거다라는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특히 중국 쪽에서는 일부 네티즌들이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하려는 이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제는 같은 맥락에서 엔터주 관련 종목들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중국 콘텐츠 시장이 2위인데요. 미국에 이어서 2위인데 우리 엔터주 같은 경우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진출도 한번 노려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 관련 종목들도 하이브랑 YG 엔터테인먼트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NCT가 복귀하면서 NCT 기대감에 SM 같은 경우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이제 테슬라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한 6%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소폭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25bp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나오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매파적인 발언이 만약에 나온다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성장주 전반적으로 소폭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까지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는 조정을 받았던 지수는 계속해서 회복을 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월 FO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들도 말씀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이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측하는 대로 도통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앞으로 그래서 그때마다 나오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돈이 보이는 뉴스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2차전지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에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올해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거는 수출 40조 원이라는 규모는 포스코 케미칼 사상 최대 수주 계약 규모이고요.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 또 사상 최대 기간 규모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한 17%대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가장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계약을 체결했던 삼성 SDI도 지난해 202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도 20조 원 나오면서 사상 최대를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1조 8천억 정도 나오면서 사상 최대를 돌파한 만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수요 감소 우려도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타 경제 채널은 어떻게 하는지 열심히 동시간대도 보고 있는데 타 경제 채널도 지금 현재 이 이슈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이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전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 초반에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장 초반에 갭 상승할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지금 한 6%대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제외한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하락에서 출발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7%대 급등을 하더라도 테슬라 이슈가 테슬라가 6%대 빠졌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차익 매물 현금화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일단 포스코 케미칼을 급등했을 때 차익 실현하는 게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움직였던 만큼 장 초반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보이는 첫 번째 뉴스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까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LNF입니다. 양극재 업체이고요. 테슬라양 엑스포저가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쪽에서 지금 전기차 판매 가격을 인하하면서 혹시라도 전기차 수요에 대한 감소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LNF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테슬라가 4분기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LNF의 주가도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LNF의 주가 발목을 잡았던 건 이번에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감소 이슈 외에도 지난해 9월 달에 우리 정부가 LNF의 미국 진출을 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로 인해서 미국 진출을 제한을 불승인했던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LNF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는 LNF가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북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올해 초에 이제 산업부에 다시 한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지난해 기사에 나왔거든요. 따라서 올해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정부가 최근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핵심 기술을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LNF도 포스코 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지금 해외 진출 이슈는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해외 진출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못 나왔습니다. 3분기까지는 양극재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3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2,249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223% 급증했고,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도 531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88% 급증했지만 3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이 전망했던 예상치보다 영업이익 수치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부분에서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중국 리오프닝이 시작되기 전 단계였습니다. 중국이 봉쇄 정책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테슬라의 상해 기가 팩토리가 가동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LNF의 이제 양극재 출하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LNF의 양극재 출하량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 LNF 실적은 다시 한번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캐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5년도까지 24만 톤의 캐파를 확보할 예정인데 지금 북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면 29만 톤에서 30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양극재 시장은 누가 보다 더 많은 캐파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LNF는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LNF는 단기간에 지난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LNF의 주가도 장 초반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 초반에 시초가에 접근하기보다는 장 초반 하락에서 출발한 다음에 이후에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오히려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단기 목표가는 한 22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이후의 추이를 확인해 보면서 LNF 투자 전략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이슈일까요?
인공지능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챗GPT가 본격적으로 인기가 얻으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약 1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성능도 올라가야 된다. 따라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사실 뭐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인공지능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서는 너무 많이 이제 단기간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규 접근하기는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 12월 20일 날에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한번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가가 한 2만 5천 원대 부근이었는데 지금 한 10만 원대를 돌파했단 말이죠.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로 접근하는 건 부담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한번 살펴보자라는 관점에서 해당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핫한 AI 테마 안에서 가져오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하단에 이미 종목이 나갔습니다. 아, 핀텔이라고 그래요? 떴었는데 왜 그렇다면 핀텔을 이 시점에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지 여쭤볼게요. 일단 핀텔은 인공지능 영상 분석 전문 기업이고요. 지금까지 챗GPT가 이제 채팅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은 굳이 챗GPT뿐만 아니라 영상 관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핀텔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핀텔 같은 경우에는 보안 제품 매출 비중이 한 53%이고요. 그리고 교통 제품이 34%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교통 CCTV를 통해서 확인된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서 핀텔의 영상 분석 솔루션으로 분석을 해서 최적의 신호 제어 시스템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일반 이제 길거리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핀텔의 영상 분석 솔루션이 도움 요청을 감지를 해서 가까운 관제 요원한테 신호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핀텔을 가지고 왔고요. 즉 핀텔 같은 경우 핀텔의 영상 분석 솔루션 사업은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데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영상 분석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도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태원 사건 이후에 정부가 인파 관리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인파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CCTV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 밀집도를 분석해서 만약에 위험이 감지된다면 근처에 소방서나 경찰서에 이 해당 위험 신호를 전달하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핀텔의 인공지능 영상 분석 시스템이 바로 딱 적합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핀텔은 챗GPT 외에도 새로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핀텔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한 8,900원에 상장을 했고요. 공모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9,890원 쪽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한 9,500원에서 한 9,800원 밴드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11,000원까지 보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관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로봇 AI 관련주들은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저희가 듣고 싶은데 오늘 무료 방송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요? 네, 제가 녹색 밴드에 매일 주요 주식 일정이랑 그리고 성공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매일매일 올려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 영상이랑 자료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녹색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꼭 검색하셔가지고 무료 가입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 투자를 이끌 꼭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요새 돈이 보이는 뉴스 통해서 계좌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힌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였고요.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길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